고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한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받고 있는 질환이죠.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 영어로는 GERD라고 하는데 위식도 역류 질환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입을 통해서 먹으면 위의 내용물로 들어차겠죠. 그 위 내용물이 원래 식도로 역류하면 안 되는데 역류를 해서 불편한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먼저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들 중에서 역류로 인해서 식도에 궤양, 그러니까 염증이 조금 더 진행되면 궤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궤양이나 얕게 이렇게 좀 헐었다, 그걸 미란이라고 표현하는데 궤양이나 미란과 같은 조직 형태학적인 변화가 명백하게 일어난 상태를 역류성 식도염, 많이 들어보셨죠? 역류성 식도염 또는 미란성 식도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점막의 궤양이나 미란과 같은 확실한 점막의 결손이나 발해식도, 이 발해식도라고 하는 거 많이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하고 위 경계 부분을 분문부라고 하는데 이 분문부에서 식도 조직이 위 조직으로 이렇게 변화된 상태를 발해식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발해식도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미란성 역류질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위 안에 그 내용물, 아까 말씀드린 그 위 안의 내용물이 식도로 이렇게 역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간다. 역류라고 표현하는데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거는 사실 정상인들에게서도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가끔씩은 일어날 수는 있는데요. 역류가 너무 자주 발생을 하고 그 발생 기간이 점점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역류의 증상과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식도염은 역류의 시간, 역류된 내용물의 어떤 자극 정도, 그리고 식도점막 자체의 방어 기전에 따라서 그 정도, 임상적인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중요한 발병 경로로는 하부식도 관략근의 일시적인 이완에 의한 것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식도 열공의 헤르니아와 같은 해부학적인 결손, 그리고 하부식도 관략근의 낮은 압력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쓰라림 그리고 산의 역류 증상입니다. 이 가슴 쓰라림을 영어로는 heartburn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심장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쓰라림을 느끼는 거죠. 이 가슴 쓰림은 대개 이 명치 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흉골, 가슴의 그 뼈를 흉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흉골 뒤쪽에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환자분들은 진료실에서 이런 증상을 내 가슴이 너무 쓰려요. 내 가슴이 너무 화끈거려요. 내 가슴이 너무 따가워요. 뜨거워요. 이렇게 이제 보통 저희한테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통증은 이 견갑골, 그러니까 날개 쪽지 뼈죠. 이 견갑골 사이나 목 그리고 팔 쪽으로 뻗어 나가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역류, 그러니까 산이 역류한다는 거죠. 이거는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인두로 역류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시큼하고 쓴맛을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는데 다량의 음식물을 포식한 다음에 또는 누운 자세에서 굉장히 쉽게 이런 산역류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회식한 날, 뭐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좀 많이 먹고 어쨌든 그 회식을 뭐 여러 가지 이 산의 진미를 이렇게 많이 포식한 날 잠 자려고 이렇게 누웠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아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들에게서는 이 진짜 심장질환인 협심증으로 오인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가슴 통증, 그러니까 흉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식도 근육층에 있는 기계적 수용체를 자극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하곤란, 그러니까 삼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연하통, 삼킬 때 아픈 거, 그리고 오심, 매슥매슥한 거, 이런 증상들과 같은 소화기 증상들, 그리고 만성적인 후두 증상, 그리고 인후 이물감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료실에서 저희한테 얘기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인후에 목 안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뱉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고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는 거, 목 안에 뭔가 꽉 끼인 것 같은 거, 이걸 인후 이물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인후 이물감도 굉장히 흔하게 표현하는 증상 중에 하나고 기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을 하는데 갑자기 호흡기 증상인 기침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목 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내가 뭐 가수도 아니고 목을 많이 쓰는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도 아닌데 너무 쉰 목소리가 오래됐다. 그러면 일단 그 위식도 역류질환도 의심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두염이라든지 만성 부비동염 같은 이비인후과적인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침 증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돼 가지고 뭐 6개월 이상 만성 기침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계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과적으로 충치와 같은 매우 비전형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충치와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가끔씩은 임상에서는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단검사를 할 때에는 내시경 검사라든지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라든지 식도 내학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먼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식도염의 정도 그리고 범위를 직접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 동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식도 점막의 조직학적인 진단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기질적인 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위식도 역류질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요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검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가 외래 검사실에서 기계를 부착을 한 다음에 일상생활을 수행을 하면서 검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기계에 입력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식도 내학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하부 식도, 그러니까 식도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식도의 아래쪽에 관략근이 있어요. 조여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하부 식도 관략근의 압력과 또 이완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식도 체부, 그러니까 바디 부분이죠. 식도의 가운데 부분의 운동 기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증상이 동반되는 뭐 피부 경화증, 흔히 이제 공피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피부 경화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완 불륜증 이런 이제 질환을 배제하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배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까 제가 GERD라고 이제 약칭이 된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위산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감소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당연히 치료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겠죠. 이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성인분들에 대한 위산 분비 감소 또는 위산 중화에 아주 도움이 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한의학적 치료법 중 하나는 오페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오페산을 성인분들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보통 6에서 12g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복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약이 아니고 하얀색 가루약이거든요. 자, 오페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적골에서 오자를 따온 겁니다. 이게 까마귀 오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 오적골이 뭐냐면 갑오징어 뼈입니다. 우리 갑오징어 술안주로도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갑오징어를 보면 뼈가 있어요. 갑오징어 뼈를 오적골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한약재 중에서 소화기능, 특히 식도나 위에 산의 분비를 중화시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아주 중요한 한약재입니다. 어쨌든 이 오적골이라는 한약재를 폐모라는 한약도 아주 유명한 한약인데, 폐모라든지 감초라든지 백급과 같은 요런 이제 한약재와 같이 잘 조합을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어쨌든 오적골이라고 하는 게 주약이라는 거죠. 이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굉장히 유명한 처방이 바로 이 오페산이라고 하는 처방인데, 현대 양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위산 중화 작용이 매우 뚜렷하게,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식도하고 위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혈 경향도 완화시킨다. 그리고 소화기계의 염증 반응을 뚜렷하게 완화시키는 그런 효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린이들의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의학적 치료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진료실에서 다음과 같은 아이들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머님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희 아이는 제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서 먹이고 있는 그런 음식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너무 많이 이렇게 개워냅니다. 식사 때마다 거의 매번 구토하고 구역 반응 보이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 먹기 힘들어하고, 이런 우리 아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이런 이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인터넷 상담글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어제 마침 다음과 같은 우리 어머님의 인터넷 상담글도 있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 아이 지금 이제 만 14개월 차 된 아주 이제 돌갓진한 아기인 거죠. 우리 아이는 제가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서 먹인 음식을 거의 매일 너무 많이 개워냅니다. 식사 때마다 매번 토하는 우리 아이, 독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자주 토하고 있는 우리 아이 증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한의학적 방법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우리 14개월 차 된 남자 아기 체중이 아직도 8kg도 안 돼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글들, 그리고 이런 호소들 진료실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 특히 이제 영유아들의 소화기관은 원래 성인에 비해서 아직 좀 미숙하기 때문에 원래 좀 잘 토할 수는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아기의 성장률을, 그러니까 키 성장률과 체중 배분율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저하시킬 정도로 너무 심하게 또 너무 오랫동안 구토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 아기가 혹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위식도 역류질환, GERD, 아까 제가 GERD 계속 반복했는데 이걸 영어로 이제 풀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gastro라고 하는 거는 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esophageal이라고 하는 거는 식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gastroesophageal을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게 위식도고, 리플럭스가 이제 역류한다는 거죠. 디디즈는 이제 질환이고, 어쨌든 그걸 약칭해서 GERD라고 하는데, 어린애기들한테서도 이 GERD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계속 이제 너무 토하고 있다면 우리 애기한테 이 GERD,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역류성 식도염,
꼭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한의학적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탄산조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탄산조잡. 요즘 우리 성인분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이 역류성 식도염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물론 좀 전에 사례처럼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의 역류아들에게서도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어머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소아들의 어린이들의 위식도 역류질환은 식도하고 위 사이의 해부학적인 방어벽 역할을 하는 하부식도 관략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도는 이렇게 긴데 거기 아래쪽에 관략근, 조여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하부식도 관략근의 일시적인 이완, 그러니까 좀매주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완돼 있으니까 위 내용물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역류를 일으키는 주된 병리가 바로 이 하부식도 관략근의 일시적 이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활동량이 아기가 너무 많거나 배에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좀 이제 비만한 아기들, 그리고 너무 많이 먹는 과식하는 아기들, 그리고 호흡기계 허약하여서 기침 많이 하는 아기들, 이런 것도 위식도 역류질환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이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수반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만성 식욕부진, 너무너무 이렇게 잘 못 먹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하곤란, 그러니까 삼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연하통, 아까 말씀드렸죠. 삼킬 때 아픈 증상을 나타낸다든지, 이 젖 먹을 때마다 등을 막 젖히기 동작을 반복하는 이런 것도 나타나고, 너무너무 찡얼됩니다. 자주 보채는 거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토열, 피를 막 토해가지고 어머님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계속 못 먹다 보니까 철결핍성 빈혈로 빠지게 되는 애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식도 협착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렸던 말의 식도라든지 자꾸만 안 먹으니까 또 당연히 체중 감소, 체중 저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성 기침이나 천명, 그러니까 천식음을 천명이라고 하는데 쌕쌕거리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위 분문부, 아까 제가 분문부는 식도하고 위 사이에 있는 걸 분문부라고 했는데 그 분문부가 탈장이 되기도 하고, 폐렴이 굉장히 잘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이게 기도가 막혀가지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임상적으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에는 구토 증상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이후에는 어른들과 같이 만성적인 그 하트번이라고 아까 표현드렸던 가슴쓰림, 그리고 산역류 증상을 보이게 되니까 어렸을 때 좀 적극적으로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해주면 굉장히 어른으로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만성화 경향을 차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식도 역류는 출생 후 첫 3개월에는 50%의 영아들에게서 나타나니까 굉장히 흔한 현상이란 얘기죠. 그리고 생후 4개월 차서부터는 약 67% 되는 아기들에게서 나타나고,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차 정도에서는 전체 아기들의 한 5% 정도 영아에서 반복적인 구토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이제 특별한 어떤 의학적 개입 없이도 호전이 되어서 한 12에서 18개월 정도까지는 증상이 대부분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전체 아기들 중에서 약 1에서 5% 정도 되는 아기가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아기들 중에서 어쨌든 1에서 5% 되는 그런 아기들에게서는 병적인 위식도 역류에 의한 합병증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최근 일본에서는 정식 임상 논문으로 발표된 역류와 역류성 식도염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한 임상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내용, 이런 게 좀 발표가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단된 영유아, 인펀트들에 대한 육군자탕, 아까 제가 옵에 사는 성인들에 대한 아주 좋은 처방이라고 그랬는데, 아기들은 육군자탕을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처방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했는데 만 1세 이하 영아 한 54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연구 수행 기간은 아기들이다 보니까 좀 길었어요. 2004년도 7월서부터 2012년도 12월까지 굉장히 길게 연구 기간이 진행이 됐고, 실험군, 대조군을 잘 설정을 해가지고 만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치료를 진행한 후에 임상적
평가를 시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까 제가 육군자탕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육군자탕을 3개월 동안 복용했었던 그런 아기들,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부진했던 그런 허약한 아이들이었는데 어쨌든 그 3개월을 꾸준히 육군자탕을 먹였던 아기들은 통상적인 양약을 3개월 동안 복용했었던 아기들보다 첫 번째 구토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밝혀졌고 두 번째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늘어났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 밝혀졌고 세 번째가 단 한 건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육군자탕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든 어린이들, 이제 인펀트가 아니고 칠드런에 대한 역시 이제 같은 한약 처방인 육군자탕의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검증한 논문도 2007년도에 이미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린 시기에 이렇게 위식도 역류질환 또는 역류성 식도염을 앓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언제든지 같은 병증으로 고생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평소에 너무나도 잘 토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부작용도 없고 임상적 효과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그리고 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육군자탕 복용과 같은 한의학적 치료를 꼭 받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주변에 그리고 가족분 중에 아기들 중에 또는 성인 중에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페산이라든지 아니면 육군자탕과 같은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확실하게 성립이 된 이런 처방을 통해서 조기에 좋은 효과를 좀 보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역류성 식도염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평소에 속이 좀 늘 더부룩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이 직장 생활로 평소 회식도 많고 피곤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속 더부룩한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섭생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고민이셨어요.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침대에서 머리를 좀 올리고 이제 누워 계시는 거 요런 자세적인 교정을 하시는 게 야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 그리고 후두 증상 이 있는 경우에 환자들에게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식사하신 다음에 우리 밥 먹은 다음에 바로 눕지 말라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이런 이제 할머님들 옛날 말씀도 기억이 분명히 나실 텐데요. 식후에 바로 눕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은 다음에는 바로 눕지 않는다. 이걸 반드시 왜냐하면 이 직장인분들이 늦게 이제 이렇게 일하시다가 들어온 다음에 배가 출출한 다음에 집에서 뭐 라면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드신 다음에 요기하신 다음에 딱 누워가지고 바로 이제 TV 보는 일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바로 눕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취침 시간 전에 음식 섭취는 가급적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게 좋다. 즉 야식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음주와 관련되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침 중에도 위산이 계속 분비되도록 합니다. 이 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환경을 또 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그런 환경들이 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은 당연히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이 GERD,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또 역시 흡연입니다. 흡연은 이 침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위식도 역류질환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최소화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좀 이렇게 기억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름진 음식. 너무 이렇게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면 당연히 속 버리거든요.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실천이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름진 음식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초콜릿 좋아하셔가지고 속 버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초콜릿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박하도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이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하 사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하차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좀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당연히 하부식도 관략근 압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콜라 때문에 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악화되는 경우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이게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콜라라든지 레드 와인이라든지 오렌지 주스 같은 음료수는 다양한 산도를 가지고 증상, 이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보았고,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어린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